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6월 1일이고요.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최근에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28만 6천 원으로 또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전저점을 깨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역사적인 신저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주가에 대한 추가 하락은 막았지만 여전히 이제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어 있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확실한 것은 고점 대비해서 아주 크게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16만 8천 원이고요. 이전에 2차 전지가 이쯤 되면 그만 내리겠지 하는 시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지지 라인을 형성하지 않는 채로 삼성 SDI도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격대로 따지면 지금 2018년, 2019년까지도 지금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가격대가 낮아졌고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8만원대를 도달을 했고, 58만원을 하던 기업이 8만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반등을 해서 이 8만 9천원까지 올렸는데 마찬가지 약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이 진행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진입할 때 분명히 한 번은 시장이 회복이 되어서 좀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그리고 지금 들어갔을 때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하나 둘씩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삼성 SDI부터 포스코 퓨처엠까지 지금 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업들 중에 벌써 두 곳이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다른 기업들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위험이 있고 재무 상태가 뭐 아주 나쁘진 않더라도 삼성 SDI도 재무 상태를 보면 유상증자를 할 만큼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라는 것이 꼭 부채 비율이 높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당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필요한 투자금이 많게 되면 이 투자금 확보, 특히 M&A에 들어가는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삼성 SDI가 보여준 유상증자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제 미국의 공장 투자를 위해서 시설 투자금이 필요했고 그게 유상증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상증자에 대한 추가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재무제표만을 가지고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기술의 차이와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적인 설명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향후 투자 방향,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어떻게 이 수익성을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올해 ETF 상품 중에서 수익률이 꼴등인 상품이고요. 그만큼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가 하락 추세에 대한 완화가 예상된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하나씩 내기 시작합니다. NH투자증권이 29일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완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뭐 이렇게 상승할 때 리포트를 내긴 했지만 아무튼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GM이라는 이제 미국의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 소식과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뒤에 자금이 다시 2차 전지로 몰리는 섹터 순환매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GM과 이제 협력해서 국내 업체들이 LFP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뉴스와 섹터 순환매가 겹치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제 본업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도 급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IRA 축소와 관세 부과 정책 불확실성이 6월과 7월 중에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한데, 이 리스크는 이제 6월, 7월 정도면 반영이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동안 계속 이제 핍박받아오는 2차 전지 산업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멈추어가는 단계가 나올 거고, 이제는 성장을 위한 초입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2026년부터 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이 조기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관련된 그런 2차 전지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을 북돋우고 있긴 한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꼭 이 전기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는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ESS에도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객사 공급 확정을 했고, 빠른 지원과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체계 기반으로 ESS 수요를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에 미국 내 ESS용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가동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하다라고 전해졌고요. 지금 미국이 계속하는 것은 뭐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그래야지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바이든이 추진했던 IRA법을 또 지금 와서 뭐 폐지를 한다더니 그 혜택을 이제 없앤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이제 ESS를 위한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 라인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ESS 시장이 커질수록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당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IRA법으로 수혜를 받는 그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 부분이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악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세금 혜택 외에도 이제 진짜 실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좀 이제 그런 혜택을 받는 정말 이제 매출이 성장하면서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그런 중심점이 조금 이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전체는 많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를 추진하고 있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거용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이 건설을 하고 있고, 그 효과 때문에 한화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이 좀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좀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거용의 그런 태양광이 또 많이 만들어지면 ESS도 필요하고
좀 여러모로 그런 이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LG 에너지솔루션의 또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올해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22년보다도 좋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고 24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금 혜택이 포함된 실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금 혜택을 당분간은 계속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가까이, 1조 7천억 가까이가 예상되고 단기 순이익도 1조 3천억으로 되면서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면 좋은 주가 흐름도 단기간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RA에 대한 악재가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좀 그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끝이 아닌가. 그래서 찐바닥에 대한 기로에 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바닥권에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NH투자증권과 이제 KB증권도 있습니다. 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과도한 밸류에이션 조정, 광물 가격에 대한 하락, IRA 폐지 우려, 전기차 침투율의 캐즘 구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2023년 하반기 이후 주가 부진이 지속이 되었다. 그래서 이 최근 흐름에서 이제 숏 포지션은 유보를 해야 되고 이후에도 1910년대라든지 그런 20년대라든지 50년대라든지 이러한 이제 자동차 상황에 따라서 전환점이 있었고 전기차 시장 역시 유사한 궤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GM과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이 북미 내에 LFP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섹터 내 순환 흐름이 겹치고 그다음에 미국 외 시장의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됨으로써 여전히 이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되는 거지 이 미국 전체의 그런 세액 공제가 종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2차 전지가 갑자기 반등을 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IRA에 포함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종료 시점이 기존보다 1년 당겨졌는데 당겨지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시장의 우려가 사실은 1년보다 더 당겨질 거다. 아주 뭐 2년 뒤에 당장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겨진 게 2031년 말이기 때문에 2031년 말이면 사실 지금 2025년이라서 여전히 6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면 폐지가 아니고 지금 2028년으로 당겨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이 세액 공제 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충분히 저 정도 기간이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보조금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추가 하락을 계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도 지금 중국 업체 선와다에 또 배터리 특허 소송을 승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침해를 했다라고 해서 이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 지금 판매 금지가 결정이 되었고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지금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다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 추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2차 전지의 시장에 또
부흥을 이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값싼 전지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점유율도 실제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면에서 좀 위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판결들이 나옴으로써 또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LG 에너지솔루션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삼성 SDI도 유상증자를 활용해서 GM과의 합작 공장을 만들고 있고 LFP 라인을 마찬가지로 같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리튬 인산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하고 3원 개 배터리에 주력해온 LG와 삼성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 원래 LFP는 중국 쪽에서 주로 생산하던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리면서 그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3원계 배터리는 이제 고밀도여서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낮은 상황,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성도 부각이 됨으로써 이 LFP가 그러한 열폭주에 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LFP로 지금 많은 배터리 기업들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같은 라인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이 배터리가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이제 중국산의 그런 저렴한 배터리를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완전히 그냥 오픈해서 마구마구 들이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유럽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미국의 생산 거점을 가짐으로써 그런 직접 생산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의 비율은 계속 지켜나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차별을 좀 두려고 하는 것이 LFP가 아닌 이제 LMR로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판 흔들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손을 잡고 차세대 중저가형 배터리 LMR의 개발에 착수를 했고 이 LMR은 LFP에서 지금 성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M은 이제 망간입니다. 그래서 망간을 이제 많이 집어넣는 배터리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그리고 이제 원가 경쟁력은 뭐 LFP에 크게 뒤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배터리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던 NCM 배터리보다는 원재료 비용이 좀 낮고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LFP보다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좋고 가격은 조금 이제 그 LFP보다는 비싸겠죠. 아무튼 그런 고성능 고비용보다는 조금 중성능 중비용 정도 이렇게 이제 제품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또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구도를 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고성능의 고가격을 이제 유지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성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많이 따라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성능의 이제 가격도 저렴한 방향으로 해서 그런 아래 제품들을 다 이제 싹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배터리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중성능의 중가격의 그런 배터리가 과연 중국의 LFP 배터리를 또 이제 뚫고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그 부분이 우리나라 향후 K 배터리의 이 운명을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 LMR 양극재 개발에 몰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과 이런 완성품 기업들이 같이 이제 힘을 합치고 있고 향후 이제 GM 공급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그런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투자금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향후 미래 투자를 하면서 주가 그 다음에 이런 2차전지 캐즘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청량률이 250%를 넘어섰고요. 상당히 높게 청량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향후 사람들이 이 산업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현재 가격 정도면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이 정도로 좀 장기로 보면 그래도 손해 보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ESS라든지 그런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풍력 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태양광 에너지는 향후 이제 뭐 결과에 따라서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재생에너지가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ESS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용에도 이제 ESS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LS 머티리얼즈라는 이런 기업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면서 점점 그런 ESS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원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도 있지만 이 ESS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지면서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실적 개선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니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KB증권에서는 LNF라는 기업에 지금 이제 주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는 탑픽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센서스는 2027년까지는 매출액이 거의 3조 가까이로 지금 2025년 대비해서 1.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에서 1,460억까지 꽤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순이익도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실적 개선이 보여지면서 목표가를 꽤나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LNF를 주목한 이유는 NCM에 대한 그런 제품 출하가 본격화되었고,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규모도 축소가 되었고, 여러모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IRA법에 대한 그런 전기차 구매에 대한 혜택을 좀 빠르게 종료를 해버리고, 그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주가에 대한 추가 하락보다는 그런 이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을 준비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기보다는 분명히 적정한 수준을 자리를 잡고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초입기로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류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가장 이제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당장 올해 안에는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초저점에서는 뭐 한 20% 30% 이상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도 최소 2배 가까이는 수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래서 향후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행정부의 힘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2차 전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도 이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 힘이 좀 빠져서 그런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또 힘을 받는 그 시기가 오거나, 그런 식의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정도 가격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크게 저는 손실을 볼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여기에 베팅해서 지금부터 기다려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 기다리면서, 혹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면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이 2차 전지 분야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힘을 받을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ESS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로봇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